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5%, 20년 만에 찾아오는 자산 폭락 후 부자될 역대급 기회.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이 어제 0.25%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좀 추이를 보면요, 미국은 지금 5%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올라갔고, 저희 대한민국은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 3.5%입니다. 2월 23일 날 동결을 했는데요.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있는데요. 과연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마 지금 한국은행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한미 지금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나면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물가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3.75까지 상단을 보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좀 추이를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이 어떻게 될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기준대로 0.25%, 그러니까 25bp를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다음에 이렇게 나스닥이 지금 폭락을 했죠. 나스닥이 지금 폭락한 원인은, 지금 나스닥이 폭락한 원인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며, 동결 내지는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그래서 폭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1년간은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는 경향 3%, 실제는 이제 목표는 2%죠. 미국 지금 파월이 말하는 물가 상승률은 2%인데, 실제 지속적인 하락의 경향이 보이는 4%, 3%, 2%까지 가는 추이가 뚜렷하게 보이면 아마 연말쯤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아마 계속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연내 금리는 없다지만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미국 금리가 지금 5% 시대입니다. 원래는 6.5%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SVB 사태 터지고 각종 금융권의 부실이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금리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한미 금리 차가 1.5%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행도 지금 4월에서는 지금 0.25% 올릴 수도 있는 환율과 그리고 자본 유출을 좀 보면서 물가를 보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종 금리 전망치가 약 5.0에서 5.25, 연내 금리 없다고 밝혔지만 다소 유연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물가 시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현금이 넉넉한 기업,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 그래서 잉여 현금 비율이랑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죠. 그럼 3월 지금 14일 기준으로 KB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하락폭은 둔화가 됐죠. 주택 거래량 감소세도 좀 둔화가 됐고, 미분양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미국 모기지 금리는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고, 주택 관련 지표도 다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머리를 해보면, 주택 가격은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락폭은 둔화되고 있다. 2월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8, 전월 대비 하락폭은 축소.
그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제시 후에 주택 매수 심리는 좀 회복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안정 및 전세 사기 대책에 힘입어서 전세 가격도 하락폭을 둔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매매 거래량 감소세 둔화 지속되고 있고 전월세 거래는 증가를 했습니다.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2.6만 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 크나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가 지금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약 21.5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수요 부진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월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전세자금 대출은 약 1.8조 감소를 했습니다. 신규 대출금리는 4.58%로 전월 대비 약 5bp 정도 하락을 했고 연체율은 0.15%로 전월 대비 1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보면 미국 주택은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주택 관련 지표가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런던 오피스 경기 침체 여파로 오피스 임대 수요가 다소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들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하락세 지속되고 있으나 하락폭은 둔화가 되고 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8% 하락. 전월 대비 하락폭은 축소가 됐죠. 보면 이렇게 하락폭이 지금 0.8%죠. 지난달에는 거의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였는데 이 0 밑에 하락이지만 하락폭은 축소가 됐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뚫고 올라갈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요런 좀 트렌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 및 변동률 추이 보면은 지수값도 지금 KB 50 지수도 지금 하락폭이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끝에가 약간 이렇게 꺾이죠.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변동률도 작년 말이 최대 마이너스 3%였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의 폭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내고 특히 빠른 하락세를 보였던 경기도 그리고 세종에서 그 하락폭 축소가 좀 뚜렷합니다. 이유는 지금 대출 완화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부동산 완화책이 나오면서 지금 심리가 약간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날을 맞은 것처럼 그런 지금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길게는 못 가고 이런 하락세가 좀 지지부진하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는 뭐 한 1년, 길게는 한 3년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보면 앞에 이 회색들보다 다 이렇게 짧아져 있죠. 짧아져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 좀 축소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다 0 미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및 세종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봐도 이렇게 다 축소가 됐습니다. 회색 대비해서 노란색이 그래서 0 미만에 있지만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폭은 축소가 됐다. 규제 완화 및 기준금리 동결 시그널로 매수 심리는 반등을 하고 있다.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지방도시가 매수 심리가 이렇게 거의 뭐 20 언더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들어 올라간 상태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가 이런 식으로 아마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PIR과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이랑 그 다음에 전세가율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매매가는 최하에 있을 때,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갈 때,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할 때, 이 세 개가 만날 때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나 다소 회복세, 이렇게 매매 전만 지수도 약 한 50 정도였는데 지금 한 70 정도, 70을 넘는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주택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및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3.5%까지 올라가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렇게 올라다 좀 떨어졌죠. 2022년 중후반기를 시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상태가 우리도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간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보면 지금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다. 지금 마이너스 0.24%까지 전국 수도권 서울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동결 및 전세 대책에 힘입어 전세 가격 하락세는 둔화됐다. 지금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고 실질금리, 지금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살짝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전세가격 변동이 약간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떨어졌다 살짝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세가율도 하락폭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폭은 줄어들었다. 금리 안정 및 전세 사기 대책 등으로 전세 시장 내 불안 요인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금리가 지금 그래도 동결이 돼서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 전세 전망 지수가 계속 끝없이 추락하다 살짝 올라왔지만 아직도 100 아래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아직도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작동이 났네요.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 입주 물량이 23년도, 24년도에 수도권 그리고 5개 광역시 그리고 지방에서 그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15년부터 평균을 약 이 정도로 잡으면은 평균 이상의 물량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은 한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23년도 신규 물량은 35.7만 원인데 이 중에서 4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물량이 많으면 전세값이 하락하고 집값이 오를 수가 없겠죠.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둔화되고 전월세 거래는 증가를 했다. 매매 거래량 감소세, 거래량이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살짝 반등을 했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수지만 아직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끝이 지금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 보면은 강원도 마이너스 50, 경남 마이너스 48. 그래서 지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 이것도 작년 1월 대비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거래량이 맥스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끝이 지금 살짝 들어 올라가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량 증가, 월세 비중 확대 추세는 둔화가 됐죠. 금리가 동결되면서 실제 전세자금 대출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실질 금리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월세가
좀 줄어들고 전세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54.6%로 전월 대비해서 이거는 이제 1월 기준이죠. 근데 지금 2월달, 3월달을 보면 전세 거래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는 월세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2월달부터는 3월달 전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미분양이 제일 문제입니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75,000원까지 갔죠. 75,000원까지 갔고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가뿐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아주 좀 위험합니다. 미분양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이 한 6만 5천원 정도 되고 수도권이 한 10,000원 좀 넘기 때문에 한 7만 5천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약 한 7만 5천원, 전월 대비 7,252호가 증가를 했고 이 중에서 비수도권에서 6,000호가 증가했고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빠르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청약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 10만호에서 16만 5천호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전국 집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토지가도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담보대출은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고 주담순 순증액은 1월달에 소규모 지금 대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좀 늘었죠. 금리 연체율 그리고 신규 대출금리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연체율은 소폭 상승을 했다. 지금 금리가 동결되면서 지금 실제 대출금리는 소폭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신규 대출금리가 4.58로 좀 떨어졌죠. 그렇게 됐고 연체율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까지 연체율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융자산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 재상승하고 주택 관련 지표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월 대비 변동률, 전월 대비 변동률이 주택 가격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도 아직도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 기존 주택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판매량이 신규 주택도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갔죠. 하지만 2년 전 비하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긴축통화 정책 지속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택가격 하락 전망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30년 만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입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죠.
가파르게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NAHB 주식시장 지수를 보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갔지만 이렇게 올라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주택 지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오피스 경기 침체 여파로 오피스 임대 수요가 다소 위축이 됐다. 그렇죠. 글로벌 경기 위축과 정치 혼란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으나 향후 IT 기업 성장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느 산 속에 두 마리의 산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는 항상 서로를 위하여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이 사는 양지 바른 산 중턱에는 토끼들의 먹이인 클로버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굶주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토끼의 먹이인 클로버 잎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엿보던 토끼들은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에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토끼 중 한 마리는 이후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오늘도 행운을 찾아 먹었어. 어제는 10개의 네잎 클로버를 찾아 먹었지. 이제 나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야. 그러나 다른 토끼가 보기에는 네잎 클로버만 찾느라 다른 클로버를 잘 먹지 않는 친구의 몸이 점점 야유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운을 찾아다니는 동안 계속 약해지고 있잖아. 여우라도 만나게 되면 도망칠 힘도 없을 거야. 나는 그동안 평범한 클로버를 계속 먹어 이렇게 살도 찌고 다리에도 힘이 있는데 내가 네잎 클로버를 행운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새잎 클로버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지금 주변의 행복의 요소들을 원래하고 알 수도 없고 근원도 없고 불확실한 행운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삶은 뜻하지 않은 행운에서 얻는 기쁨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행복을 가질 수 있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